설명회 시작할게요. 예약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 설명회에는 좀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분당 깊은 생각의 고등수학 원장이고요. 김지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해마다 한 요맘때쯤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거든요. 요맘때쯤 되면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신분에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뭐 다른 학원 설명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 군데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을 건데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 뭐 저희 학원이 수학 학원이니까 제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수학도 중요하지만 국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과 국어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애증의 과목이잖아요. 애증의 과목. 본인들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으셨을 건데 그때 저는 수학은 못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다 심지어 최근에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사포자였어요. 사포자. 사회 과목들을 좀 포기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용어들이 다 있었어요. 물리 포기자도 있었고요. 물리 포기자는 이제 선생님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물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물포? 모르시나요? 저랑 세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고 재물포 물리 선생님을 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마다 포기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죠? 요즘은 예를 들어서 물리를 포기하고 싶다 하면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다른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리는 그냥 포기해도 괜찮은 과목이 물리만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 과목 중에 특히나 선택 과목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과목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포자라는 용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거의 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을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되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수학은 이제 대학 가는데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니 수학 공부를 좀 잘 해야겠기에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원을 찾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이들의 실력을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학생들도 지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머님들도 좀 늦게 오시네요. 네. 온라인에 좀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좀 신기한 게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지금 사실 어머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방송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학생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지?
하다가 정말 많은 우리 깊은 생각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자. 요즘 아이들 말로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 전 제가 라방을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라방 중이에요. 라방 중. 그래서 수업도 저희가 학원에 오는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올해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장비들이 막 갖춰져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저희는 코로나를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뭐 코로나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런 데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4시간 동안 진행을 할 때 뭐 학교도 지금 라이브로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자체를 통째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풀타임으로 다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급박한 일이 생긴 친구들, 특히나 가족들끼리 만약에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친구들조차도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라이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학원 교재를 다 챙겨갑니다. 놀러 가서도.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에 가족들과 잠깐 멀어지면서 따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또 여행을 계속하는 뭐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신기한 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일정도 많이 밀리고 해서 지금 분당 지역의 학교 시험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좀 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를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대학교 가는 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현 중3 학생들은 정시가 확대되는 그 세대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되고요. 수시는 6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시에서 그 인원이 다 차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정시 대 수시 비율이 5대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그리고 수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시하면 이제 머릿속에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수능만 가지고 또 뽑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이제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될 수 있다. 거기다가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로 대표되는 종합전형이 제일 큰 전형이잖아요. 그 종합전형에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와 비교과 중에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이제 예비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비교과 뭐가 더 중요해졌죠? 교과가 훨씬 중요해졌죠. 그죠? 교과라고 하는 건 학교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죠? 학교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 시험을 다 보잖아요. 3학년은 3월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교과 영역에서도 고1, 2 학교의 성적과 3학년 성적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했었을까요? 3학년 성적이 중요했죠. 그죠? 3학년 때가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현 중3 아이들, 고1 아이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성적이 더 중요하죠.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 2학년에 배치된 과목이, 수학 과목들이 필수 과목들이에요. 전부 다 기본 과목들. 그리고 3학년 때 보통 전공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기하 같은 경우는 또 평가 자체도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1, 2학년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당장 준비해야 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파트는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 공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예전에는 3학년 게 더 중요해서 1, 2학년 때 좀 못해도 3학년 때까지 잘 버텨서 끝까지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잘 버티다 보면 3학년 때 성적을 잘 받으면 그걸로 교과 성적을 괜찮게 받아서 대학을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3학년 성적보다는 1, 2학년 성적이 중요하니 1, 2학년 때 주요 과목들,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는 더 급해진 것 같아요. 1학년 때 좀 적응 좀 해볼까? 고등학생이 좀 되는 과정 속에 적응을 좀 해볼까? 하다 보면 중요한 하나의 큰 50%의 그 문을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요한 시험은 1학년, 2학년 내신이 더 중요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능을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되게 편합니다, 사실. 되게 편해요. 아직 한창 남았으니까요, 수능까지는.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든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한데, 학교 시험은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 4번의 시험을 꼬박꼬박 열심히 꾸준하게 잘 보게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분당 지역의 수학 시험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학교도 있고 쉬운 학교도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치와 비교했을 때 대치보다 더 어려운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학교조차도 어느 이 1년에 4번 시험 중에 한 번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 현 중3 아이들, 고1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특히나 1, 2학년 내신이 되게 중요하고 그 1, 2학년 내신에서 수학에서도 학교 시험 4번이 있다면 4번이 다 동일한 난이도로 비슷한 분위기로 나오지 않는다. 이 4번 중에 몇 번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중간고사가 쉽게 나왔어요.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면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70점이요? 그 중학교죠. 70점이 나오면 쉽게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시험은 쓰레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70점이면. 고등학교 시험에 평균 70점 맞는 학교는 외대부고 예전에 외대부고에서 평균 70을 맞춰놓고 그 위에 몇 명 이렇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학교들 제외하고 특수한 뭐 자사고 이런 걸 제외하고 고등학교 때 평균 잘 나오면 한 50점 중반 정도 나오면 평균이 좀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의 시험 정말 어렵게 나온다 30점대 평균도 있습니다. 30점대 평균도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요번 시험에도 아마 30점대 평균 나올 걸로 예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만큼 중학교 때랑 비교가 안 되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중간고사가. 당연히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학년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선생님들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불안했나 봐요. 중간고사를 되게 쉽게 냈거든요. 기말고사가 말도 못하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어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그래서 중간이 쉬우면 당연히 기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학교의 원래 분위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줄만 세우면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분당 지역의 몇 개 학교는 학교 시험이 어렵고 몇 개 학교는 학교 시험이 쉽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당 지역의 전반적인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험, 어려운 학교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되게 긴데 학교 시험은 어려운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수학 어려운 게 좋죠. 그쵸, 어려운 게 좋죠. 어려운 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하면 어렵게 나오면 아이들이 공부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주면 그렇긴 한데 시험 자체로 봤을 때는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학교 시험에 대해서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 있구나. 네, 켰습니다. 넘길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알고 계시겠죠? 어떤 학교에 수학 성적표예요. 어떤 학교에 중학교는 절대 평가죠. 그래서 A, B, C, D, E까지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를 넘으면 그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땡땡 중학교의 수학시험 성적표인데 평균이 77.1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평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77.1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가 없는 평균입니다. 저게 나오면 아이들이 줄을 안 섰기 때문에 줄을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난리가 날 거예요. A등급을 받은 학생이 47.1%, B등급이 16.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예를 들어 놓은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A등급을 30%에서 40%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한 학교는 뭐 50% 넘는 학교도 있고요. 뭐 아무튼 A등급을 저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으면 A가 제일 높은 등급이죠. 그죠? 제일 좋은 등급인데 A등급을 받으면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A등급을 받아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 수학시험에 100점 맞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는 항상 100점이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1, 2학년 내신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등수죠. 그죠? 등수. 정교 등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적혀 있는 47.1%가 고등학교 때는 몇 등급까지가 가능하냐를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4등급은 일단 넘어가죠. 4등급이 상위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그리고 5등급이 60%까지인데 한 5등급 중간 정도에 잘리는 거잖아요. 47.1%면.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A등급을 받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저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 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당장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머릿속에 그렇겠죠. A등급을 제일 높은 등급이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1등급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 A등급 받은 아이들의 퍼센트 분포는 5등급 중간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4등급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에 4등급이 찍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인서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등급이면.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만 가지고. 중학교 때 A등급을 받던 아이도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 등급 안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등급은 상위 4%잖아요. 상위 4%? 상위 4%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보통 한 3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반에. 그리고 전교생이 분당 지역이 300명이 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되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300명을 넘으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거는 분당 지역뿐만 아니라 대치에서도 상당히 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없어요. 300명이 넘는 학교. 보통 200명 초반? 한 230명에서 250명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위 4%, 300명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네. 계산하기 편하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300명이면 전교 몇 등까지? 12등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그죠? 300명이면 반이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명짜리 반이 10개. 그 30명 치면 반에서 1.2등까지잖아요. 그죠? 1.2등이라는 등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한 명은 해놓고 한 명은 한 5분의 1 잘라서 너까지 1등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1등입니다. 반에서 1등. 반에서 1등 하지 않으면 뭐 어떤 반에 2등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1등을 하지 않으면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다. 어머님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과연 반에서 1등을 했는가? 우리 때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많았어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있었다고 해볼게요.
한 60명이 반에서 2등입니다. 3등도 가끔가다 1등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반에서 2등을 했었을까? 생각하시면 1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등급 받은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9등급이 하위 4%거든요. 9등급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죠. 9등급 받는 것도.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분당 지역의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학 내신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요동칩니다. 학교별로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누거든요. 이 기본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모의 기출,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이렇게 나눕니다. 기본 유형은 보통 교과서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렇다고 해서 저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응용 문제는 보통 이제 뭐 센, 또 뭐 있지, RPM, 뭐 이런 유형 문제집 있죠? 거기에 보통 한 B스텝 정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모의 기출은 당연히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는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없는 문제들. 아마도 처음 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하고 잘 모르겠는 문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기준이에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다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거기를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딱 봤을 때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는 문제 한번 읽고 감이 안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지금 사실 자세히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잘 보이긴 하거든요.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있고 네모 박스 밖에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이도 문제는 네모 박스 안에 못 들어갔죠. 쟤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문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학교 시험에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가요? 실제로는 학교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은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등수가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고난이도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0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최고죠. 100점만 맞으면 거의 1등급 그냥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 그 시험에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이 엄청 많아요. 전교에 100점짜리 한 명도 없는 시험이 수두룩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100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고난이도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이도 문제 틀려도 1등급은 받을 수 있다. 고난이도 문제는 다 틀리는 문제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틀려서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만점을 한 95점 또는 90점으로 만들어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그쵸. 애들이 그 전날에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도움을 받아서 찍어서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래요. 나머지가 다 쉬운데 갑자기 한 문제만 어렵잖아요. 이 한 문제가. 그럼 얘가 힘을 가질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지역도 그렇고 학교마다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저 고난이도 문제는 그냥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꽂힌 애들,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꽂혀가지고 저거 풀어볼 거라고 신나가지고 막, 와, 좀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분당 지역은 보통 2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한 문제당 2분 30초 평균 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5분을 넘어가면 거의 망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5분은 다른 문제 2문제 풀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에 막 10분, 15분씩 애들 풀어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와!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문제를 막 틀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꽂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상태라면 아이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야지. 안 되면 뭐 잠깐 하늘에 기도 한번 하고 찍으면 되지.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쿨하지 못해요. 시험에 빠져 있다 보면.
저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이 정도 풀 수 있는 실력까지도 우리가 공부는 해야겠지만 저 위에 네모 박스가 저 빨갛게 잘 보시면 보이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저기를 공부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기를 공부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분당 지역의 내신은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기출문제가 막 돌고 돌아요. 비슷한 문제들이 학교별로 막 돌고 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아이가 분당고에 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것도 되게 많은데 분당고 기출문제만 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분당고에서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만 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예전에 여기만 보셔도 저기 19년 작년이잖아요. 작년 중앙고 시험 문제가 서영고에도 나오고, 이거 올해 거예요. 오른쪽은 전부 다 올해 것만 넣어놨습니다. 서영고도 나오고 죽전고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학교별로 기출문제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또 있습니다. 늘고 작년에 늘고 시험 올해도 다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저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어차피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머님들이 그냥 딱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대놓고 똑같죠? 그죠? 저 왼쪽 거는 17학년도 모의고사예요. 17년도에 본 거예요. 오른쪽 거는 전부 다 올해 겁니다. 올해 임해고 시험이고요. 이것도 그림이나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건 되게 옛날 거예요. 저기 11년도에 나왔나? 그랬을 건데 11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역시나 올해 불국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글씨나 이런 거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 딱 보셔도 그냥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다 풀리고 똑같은 문제 다 하고 간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요, 저희 학원에서 나가는 그 프린트물 기본 교재에서 따온 거예요. 모의고사에 긁은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내준 걸로. 모의고사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고른 것들 이렇게 하는데 다 맞아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적중률이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아무튼 모의고사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모양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추린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오른쪽은 문제 번호가 16번이잖아요. 16번 정도 되면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 정도는 변별력이 없는 그냥 구태의연 앞쪽에 한 5번, 3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내신이 출제가 되니 이런 준비들을 좀 시킨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학원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간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원래 주간 테스트를 이걸로 보지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바꿨어요. 주간 테스트를 학기 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때부터 만약에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 진도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로 시험을 전부 다 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PT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름만 이제 PT로 좀 붙여놨어요. 저희 학원에 PT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PT로 붙여놨고요.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가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 올해 이제 고3 아이들 있죠? 올해 고3 아이들이 교육과정 바뀐 첫 해 아이들이에요. 그 고3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달랐거든요. 기출문제 풀리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희가 기출문제 중에 뽑아서 선별을 해서 문제 구성을 다시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고1, 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걸로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학교 시험 그대로.
되게 편합니다. 타이핑만 치면 되니까 학교 시험을 받아서.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 학교 시험을 그대로 느껴보라는 거죠. 그죠? 1번부터 문제 순서 그대로. 심지어는요, 사실 저희가 좀 잘못한 거긴 한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문제 잘못 낸 것까지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수정해 주는 것도 학교처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 나왔다는 걸 까먹고 그렇게 넣긴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 구성으로 똑같이 시험 볼 수 있게. 대신에 학교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분당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의 시험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난이도도 들쭉날쭉하고 문제 배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이 시험을 지금 이제 3년치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고1, 2, 3 것까지 그 3년치 중에 또 선별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학교별 난이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 실제로 학원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느껴보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에 꽂혀가지고 시간 배분에 실패하던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 보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또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들이 단순한 계산 실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술형을 직접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남학생들 글씨 잘 못 쓰고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채점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첨삭도 하는데요. 채점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 아이가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글씨 보고 틀려요.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되는, 더하기 1이라고 써놓은 건데 더하기 이걸 옆에 붙여 써가지고 빼기 11을 해버려요. 애들은 더하기 1이 빼기 11이 되는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직접 써보라고. 그리고 점수를 많이 깎아서 너 이것 때문에 깎였어. 넌 이것 때문에 틀렸잖아. 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는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거. 매주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쯤 되면 좀 사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 많이 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서술형에서 많이 감점되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풀었다면. 근데 못 풀었다면 감점을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연습을 통해서 저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시험 기출문제 막 돌고 도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이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 시험이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게 정말 연습을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제가 서술형 아이들 첨삭해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직접 보충 자료인데요. 직접 보충 자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나 뭐 이런 준비가 충분히 다 된 상태에서 수학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공부하는 자료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진짜 짜고 엄선해 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유형, 응용 유형, 모의고사 이쪽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특히나 기본과 응용 부분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분당 지역 기출 문제로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로만 딱 보자마자 그냥 알아야 되는 문제들만 최종적으로 하루 전날에 한번 연습을 싹 시키고 보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부분들도, 모의고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20몇 년 동안 모의고사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아이들 다 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이 선별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풀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정말 내신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쯤 되면 이제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정말 많이 푸는, 복습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희 학원 교재가
진짜 대단한 교재입니다. 이게 제 얼굴에 제가 스스로 금칠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심지어는요, 되게 우리 학원 재원생들이 되게 기특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되게 급하게 해간대요, 어머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야, 너 학교 가서 문제 풀지 왜 학교에서도 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숙제를 해와? 얘기했더니 학교에서는 깁생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자기는 과외하는 걸로 알고 있대요, 아이들이. 우리 학원 교재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꺼내면 아이들이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학원 따라올까봐 학원을 숨기고 있어요. 되게 기특하죠? 그죠? 속이 터집니다, 진짜. 학원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미칠 것 같아요. 학원 이름도 막 적혀 있고 노트도 막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쓴대요, 학교에서는. 몰래 숨기려고. 근데 교재가 진짜 좋아요. 제가 사실 이 분당 지역에 온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와서 한 게 과연 우리 깊은 생각의 컨텐츠를 가지고 분당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스스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분당 지역의 기출문제랑 우리 학원 교재랑 비교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4년 차인데 4년이 됐는데, 그래서 왜 고생을 했지?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좀 확장이 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교재를 숨길 정도로. 이거는 아이들이 공부하면 안 되는 비법 노트 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은데 1학기 중간고사 것만 저희 학원 교재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문제들만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고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10몇 번대에서만 뽑은 거예요. 학교 시험에. 그냥 필요 없는 문제를 막 한 게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것만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더 많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눠드린 부분에는 PPT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우리 학원 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 개 학교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개 학교는 커버가 안 돼요. 낙생고는 안 됩니다. 낙생고는 물론 저희 학원 교재에서 낙생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낙생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커버가 안 돼요. 거기는 저도 처음 보는 문제를 막 내놔가지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다 공부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낙생고에서도 그 문제를 못 맞춰도 1등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 4개 정도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낙생고 요번 시험은 아마 80점 넘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한 5명? 80점 넘는 정규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다 틀려도 1등급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낙생고 시험은 기분이 나쁘죠. 너무 짜증나게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교재 라인업이나 아이들 이제 시험 공부시키고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학원에 와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은 당연히 바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머님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학은 개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놈의 개념이 도대체 뭐길래 중요한가? 그죠? 우리 아이들은 개념 공부를 정말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안 한 아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제가 12월 달에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다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앞부분 1학년 제일 앞에 걸 하니까 나 이 정도는 다 잘 하니까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써주는 것들을 아이들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진짜 조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약간 엉덩이 빼고 팔짱 이렇게 끼고 잘하나 한번 볼까? 이렇게. 그리고 조금은 예의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써주는 공식들을 눈으로 보고 다 아는 거구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단어이 다항시거든요.
아이들한테 항이 뭔지 물어보잖아요. 대답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항식이 뭔지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곱셈 공식은 잘 알아요. 인수분해 공식은 잘 알아요. 수학 용어를 모릅니다.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거. 그래서 개념 공부 중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근데 그거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가? 수학은 정의와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약속 시간을 모르는데 약속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속 시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내용도 이 정의라는 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이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교 시험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수능은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요. 정확하게 문제 이해를 할 수 있는가는 용어로서 그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로서 문제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을 확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든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수업 안에서 최대한 그거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개별관리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고 숙제 해온 것들을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네 질문은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너는 이것만 모르니까 이것만 해결해주는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은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 그죠? 제 손에 여기 지금 이거 공부 때문에 생긴 굳은 살이고요. 이 밑에 1층에 분필 때문에 생긴 굳은 살이 있어요. 한 10년 동안 분필을 잡았더니 손에 굳은 살이 박히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칠판에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학원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궁금하신 게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 4시간 동안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4시간 동안 수업합니다. 4시간 내내 떠들어요. 수업하면 들어오면 4시간 동안 저 혼자 계속 떠들어요. 아이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완벽한 주입식 교육이죠. 그죠? 다 듣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니네 뭐 옛날부터 그래 왔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수업 시간 4시간을 저 혼자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별 관리 아이들은요,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모르는 거 질문 막힌 부분만 이렇게 살살 건드려 줍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처음부터 문제를 읽는 과정부터 문제를 완전히 끝내서 답을 내는 과정까지 1부터 10까지의 이 아이가 물어보는 그 일부분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만 관심을 가져서는 수학을 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부터 문제 이해부터 답을 완전히 내는 그 끝까지를 올곧게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를 다 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던 부분들을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제가 가장 복받은 날이냐면요.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쭉 받아요. 그럼 아이들이 옆에 막 질문을 막 해요. 1번이요, 2번이요, 10번이요 막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문제 번호를 쫙 써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학원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되게 소심해서요. 질문을 잘 못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이 무슨 눈치 게임도 아니고 질문을 엄청 해요.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3번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눈 안 마주치고. 네. 그래서 뭐 그 번호 하나 외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질문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아이는 질문이 과제에서 한 5문제밖에 없는데 실제로 제가 풀어줘야 될 문제가 보통 한 25문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5배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5문제 빼고 20문제는 사실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복 받은 날이 언제냐면요.
이 아이가 되게 겸손하고 착하고 훌륭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질문한 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더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문제지 여러 번 풀어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만 다 풀고 그것만 맞히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잖아요. 문제 뭐 여러 개 뭐하러 풉니까? 그죠? 그죠? 근데 아무튼 다른 아이들이 질문한 것들, 난 질문이 아닌데 들어요. 듣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이상한데? 하고 다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괜찮은가요? 아닌데? 너 그거 잘못 푼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답 맞으면 동그라미잖아요? 다시는 안 쳐다보잖아요? 맞으면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맞힌 문제들 중에도 잘못 푼 게 100% 있습니다. 또는 운이 좋게 맞힌 것들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수학에 꼭 활용해야 될 조건이 3개가 있다면 그 3가지를 다 체크해야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2개밖에 안 했는데 답이 나왔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운 좋게 이게 답이야. 이걸 썼는데 그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가장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걸 놓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는요,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것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걸 찾는 게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맞췄어도 다른 친구들 푼 거를 질문한 것들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얻기 힘든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니까 저한테 아이들은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4시간 동안 떠들어야 아이들이 저랑 비슷해집니다. 저는 저랑 비슷해지길 원하지 아이들이 수학 이거 막힌 거 그냥 몇 번 뚫어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수학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비슷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날 따라 해보라고 전 4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제발 나랑 똑같이 해라. 계산도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칠판을 제 연습장처럼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써야 될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딱 이 정도만 쓸 수 있게. 안 그러면 칠판 뭐 막 난리가 나죠. 엄청 많이 써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따라 할 수 있게 제가 자꾸 영향을 주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1년 동안 1학년 이제 고1 올라온 아이들하고 1년 동안 싸우잖아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요쯤 되면 약간 사람 냄새가 좀 나요. 아, 이제 너네는 좀 고등학생이 됐구나. 그래서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좀 노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들은 계속 1년 내내, 1학년 내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아이들은 잘 듣고, 뭐 요거 이제 1레벨 아이들 필기 해놓은 건데요. 이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적혀 있기도 한데 여기에 자기만의 뭔가 메모가 있어요. 잘 보시면 조금만 글씨로 자기가 막 써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필기를 아예 안 하던 학생입니다. 내가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 듣고 이해만 하면, 수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니까, 과목이니까 잘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잘 가르치네. 오케이. 이러고 가잖아요. 보통 아이들. 그죠? 제가 얘기해요. 필기 안 해도 되는 아이들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면 아이들한테 안심시켜 주셔도 돼요. 너는 필기 안 해도 돼.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수업을 시작하고 오늘 며칠이죠? 17일인가요? 오늘 17일. 제가 11시 정각에 설명회를 시작했잖아요. 11시 17분 50초 경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동영상처럼 이렇게
딱 시작하자마자 쭉 동영상처럼 재생이 되는 아이들, 그럼 필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있을까요? 그죠? 없으면 필기를 하든 메모를 하든 나중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어가라. 눈으로 감상하고 가지 마라. 제발. 영화가 아니다, 수학은. 영화는 재밌기라도 하지. 수학은 재미가 없다. 니넨 무조건 잔다. 4시간 동안 나 떠드는데 니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해되는 것만 잘 듣다 보면 자장가처럼 꿈의 나라로 잘 간다. 특히나 요즘은 또 애들이 좀 달라진 게요. 이게 되게 웃겨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를 살죠. 우리 아이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좀 못해도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아침부터 학교 갔다가 끝나고 학원 와서 걔네 하루 움직이는 시간을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무슨 노동도 하루 8시간밖에 안 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아이들은 깨있고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되게 피곤해합니다.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죠? 근데 요즘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죠? 학교를 안 가니까 체력이 예전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날 갔는데 좀 쌩쌩하잖아요. 물어보면 학교 안 갔냐? 그러면 학교 안 갔대요. 그리고 뭐 애들이 쉬는 시간에 다 엎어져요. 그냥 다 쓰러져 잘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학교 갔어? 그러면 학교 갔대요. 이 세상이 바뀐 거죠. 원래 학교는 매일 가는 거였는데 요즘 매일 안 가니까 애들 뭐 체력도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힘듭니다. 수업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밤에 저희가 수업을 하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습관처럼, 그리고 집에서 복습을 해봐야 반드시 이걸 내가 써야지 집에서 복습이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년 동안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하고. 그리고 수학 공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수업 들으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뭐 문제 풀이 해야죠. 문제 풀기 전에 개념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풀이의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쫓겨서 대충대충 풀기 시작하면 실수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히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잘 안 보이긴 한데 그 자료집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희 학원 숙제를 낸, 과제를 낸 어떤 학생의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수학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자식 평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네. 수학을, 머리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특히나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풀이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채점도 한 겁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채점도 안 해오는데, 원래 자기가 문제 풀고 맞았나 틀렸나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숙제를 했냐 안 했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채점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채점 나름대로 한 거예요. 잘 보면 이렇게 막 그어져 있어요, 몇 개가. 그리고 이 풀이 글씨를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되게 힘들게. 성적이 일정하게 잘 안 나오는 학생이에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거가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집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면서 노트들이 좀 있는데, 물론 채점은 아까보다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풀이는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점점 나아지죠. 자, 똑같은 파트예요. 똑같은 과제 숙제입니다. 저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사실상 실제로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되게 열심히 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우리 아이들이 잘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학원 가기 직전에 숙제를 하는 학생들,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기가 막혀요. 숙제했다는 티를 잘 냅니다. 학원에서 과제에 대한 문자가 항상 나오거든요. 이거를 매번 체크를 해요. 매번 선생님들이 다 보시고 과제를 잘 했나 못했나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도 안 한 거는 너무 최악이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하지는 않은 것처럼 하려고 잘 보시면 앞부분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번호가 뭐 13, 14, 15 이렇게 있으면 13번은 일단 별표 하나 쳐놓고요. 못 풀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14번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이렇게 하나 착 거나요. 15번은 풀이를 몇 개 써놓고 이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별과 짝대기와 세모와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뭔가 한 척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부의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틀린 걸 한번 풀어갖고 오는 게 1차 오답이에요. 거기까지가 기본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학원에서 이제 파란 펜이라고 합니다. 파란 펜. 파란 펜. 이름이 파란 펜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 펜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구별하라는 얘기고요. 파란 펜은 오답입니다. 오답. 그러니까 아이들은 첫 번째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채점하고 틀린 거 한번 풀고 거기서도 못 풀겠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날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그죠?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은 자연스럽게 또 복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파란 펜을 할 때는 집에 가서 바로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하면 너무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날 한 개념을 복습을 주로 많이 하고 다음 과제를 좀 하고 학원 오는 날 있죠. 학원 오는 날. 얘가 만약에 수요일, 토요일 반이면 수요일 날 학원에 올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저 파란 펜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그 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파란 펜 같은 경우는 오답을 한 번 더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풀었나 안 풀었나 보기 위해서 파란색이나 이렇게 구별된 색깔로 풀어와 해서 파란 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파란 펜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게 몸에 익은 학생들은 저걸 안 하면 애들이 숙제를 안 한 것 같대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파란 펜 잘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오답이죠. 2차 오답들. 근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냐면요, 파란 펜을 했는데 또 못 푸는 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파란 펜을 하는데 또 못 풀어. 이거 수업도 들은 건데. 그러니까 애들은 다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지금 저번에 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와요. 이걸 이제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오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 끝나고 보통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질문 강의실이 있어요. 줄여서 질강이라고 하는데 질문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아이들 2차 오답, 3차 오답까지 보통 많이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건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학원에서 공부시키는 루틴으로. 요거는 이제 오답들을 모았어요. 오답들을 모아서 생긴 건 이제 3차 오답이죠. 3차 오답 노트가 이제 반별로 질문한 거 다 모아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풀면 3번에서 4번 정도 오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파 깊은 생각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을 갈아놓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복습과 오답 정리에 있어서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저것만 하면 됩니다. 문제지 여러 권 풀 필요 없어요. 이미 학원 교재만 이미 여러 권입니다. 다른 문제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의 과제량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 과제가 나가면 아이들이 해와 라고 하는 경험치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50문제에서 100문제 사이로, 뭐 100문제까지 나가면 아이들 많이 힘들어 하고요. 50문제 나가면 애들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 정도의 문제가 매번 나가요. 한 7, 80문제 정도라, 문제 양으로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말씀드리면 학습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양을 과제가 똑같이 나가더라도 그걸 학습하는 학생들의 자세와
노력에 따라서 학습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수학을 배워도 아이들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논다. 숙제를 한 1시간 만에 끝내요. 어떻게 해요, 쌤?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그게 가능한 게 되게 궁금합니다. 와, 이 아이가 천재인가? 천재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숙제를 대충 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숙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 번 얼마나 풀고 가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업 듣는 자세나 수업을 듣고 받아가는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영혼을 갈아놓은 복습을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수학인데 왜 제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아세요? 2번 다음에 3번이 없고 4번이 나와가지고 3번을 빼먹었네요. 네. 3이라고 써야 되는데 4라고 썼네요. 저희 입학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죠? 저희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시킬 건데,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수학 실력을 이런 식으로 쌓아줄 건데, 레벨은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4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테스트 결과는 저 4개 레벨 중에 하나로 냉철하게 나갈 겁니다. 첫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이 방학 동안에는 PMS라는 교재를 쓰고요. 학기 중에는 코어매스라는 교재를 쓰고, 최종 내신 교재가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가 있는데, 저 교재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블랙이고요. 그 다음 블루, 그 다음 레드, 그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그린은 사용하지 않고요. 레드까지 사용을 하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는 저희 학원 분당 지역에 몇 명만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학원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전 학원에서 보는 똑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가 3레벨이 나왔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시니까 2레벨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었는데 얘는 왜 3레벨인가요? 우리 학원 3레벨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아주 못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대치의 3레벨은 뭐 진짜 잘합니다. 대치의 3레벨에서 서울대를 가니까요. 그죠? 대치 한 3레벨 정도가 우리 학원 2레벨? 1레벨 사이?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빨리 확인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학원 시험은 내신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학원 시험 못 봐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공부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데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벨을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저희는 그 레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저희 학원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레벨링을 어떤 학원들은 1, 2, 3, 4 하면 어머님들이 기분 나쁘시니까 이름을 바꿔요. 뭐 심화반.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써봐가지고 무슨 반 막 이렇게 이름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살짝 숨겨놓잖아요. 그죠? 영어도 A, B, C, D로 안 하고 뭐 P반, S반 막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어머니도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몇 레벨이에요? 밑에서부터 몇 번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버릇이 되셨는지 저희 학원에서도 1, 2, 3, 4레벨이 있는데 3레벨이에요 하면 그게 위에서부터 몇 번째 물어보세요. 3레벨인데 버릇이 되셔가지고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대놓고. 얘들도 그냥 대놓고. 학원에서 레벨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1레벨이면 1등급 받고 2레벨이면 2등급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2레벨인데 1등급 받고 1레벨인데 3등급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레벨링이 학교 시험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원 레벨링은 이렇게 돼 있고, 방학교재, 학기중 교재, 내신 교재까지 목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력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레벨 아이들은 잘하니까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빡세게 해서 쭉 실력을 유지하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한 일주일만 수학을 놓고 수학 공부 일주일 뒤에 하라 그러면 되게 어색해 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유지시켜주고 어떻게든 실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1레벨 교재, 그러면 4레벨 교재 같은 경우는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실력이 좀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목표는 P매스, 코어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별 교재예요. 그 레벨마다 교재가 다릅니다. 문제 구성이 달라요. 근데 내신 마스터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1, 2, 3, 4레벨 전부 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어를 제시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마스터로 가는 길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벨별로.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가면 됩니다. 물론 아랫레벨로 가면 갈수록 저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많이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 어차피 원하는 내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기까지 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학교 때 A, B 등급을 받던 우리 아이들이 1, 2, 3, 4,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차마 제가 사실 저기 1등급에만 표시를 사실 좀 하고 싶었거든요. 1등급에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반에서 1등이면 전 분당 지역의 학교에 반에 1등만 모아놔야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목표 2등급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1, 2등급으로 가자.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도 12월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그 자료집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사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의 관심은 좀 뒷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일 자료집 뒷부분에 교육과정 편제표를 넣어놨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이게 현 고1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이에요. 예비 고2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고요. 이걸 왜 넣어놨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학교별로 선택을 하고 학교별로 배치가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있죠? 예비 고3 학생들. 이 학생들부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능에서도 선택을 하게 되는 첫 이제 대상자들이죠. 지금 현 고2 학생들. 2학년 때 확통과 기하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선택을 하는데 올해 고2 학생들은 어디가 많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확통, 기하 둘 중에 전반적으로 확통이 많았어요. 확통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요. 확통을 학교에서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강제로 거의 듣게 했어요. 지금 고2 학생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확통은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 요즘은 이과의 과로 대학교를 진학할 학생들, 공대나 자연대나 이런 데로 진학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죠? 확통을 선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뭐 동국대 몇 개 특별한 과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지원이 안 돼요. 아예 받질 않습니다.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면. 근데 얘네가 자 2학년 때 듣는 과목이 수1과 수2가 되는데 수1과 수2는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고 공통 과목에 해당돼요. 그래서 2학년 내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기초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확통은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확통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목표가 이미 인서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학년 때 확통을 1년 내내 합니다. 1학기 때부터 2학기까지 2단위로 대부분 깔려 있었어요. 확통을. 그러니까 얘네가 1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2학년 때. 와, 씨, 난 기하를 해야 되는데, 기하를 해보고 싶은데,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확통을 버리는 아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확통을 까는 게, 강제로 듣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학교가 깨달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왜 2학년 때 그냥 기하하는 게 제일 좋은데 2학년 때 3학년 때 확통 미적분 2개 놓고 이과 갈 애들은 미적분 선택하고 문과 갈 애들은 확통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둘 다 선택하든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거기 이제 편제표를 보시면 수학 부분에만 네모 박스를 따로 쳐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학 관련해서는 수학이 그래도 제일 문제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올해는 고2 때 확통이냐 기하냐를 너희들이 선택해 라고 해놓은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일개 몇 개 학교들은 아직까지 강제로 정신 못 차리고 확통을 깔아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학교들 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게시가 된 것들만. 그러니까 학교들도 이런 것들은 사실 게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어머님들은 이거를 보고 아, 고등학교 요 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애랑은 좀 안 맞겠는데? 또는 이 학교는 이렇게 가니까 우리 애랑 좀 맞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 공개도 안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개된 것들 위주로만 저희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지는 학교를 최종 선택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학 상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원래 상하가 없어요. 그냥 수학책 한 권입니다. 그 한 권만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 한 권이 1학년 때 보통 깔리게 돼 있고요. 수학이. 2학년 때는 수원 수투가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가 보통 깔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공통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세 과목, 수학에선 세 과목이 남았는데 확통과 기하와 미적분이 언제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미적분이 2학년 때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대진고가 수능 공부를 미리 시켜놓고 미리 공부를 시켜놓고 3학년 때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명목 하에 2학년 때 미적분을 깔려는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미적분은 수투를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선수학습이 반드시 수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미쳐가지고 2학기 때 수투와 미적분을 같이 깔아놨어요.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그랬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거의 고3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줄었잖아요. 확통, 기하만 관심을 있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도 돼요. 다른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경제수학, 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절대평가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보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심지어 기하까지 절대평가예요. 기하까지. 절대평가라면 아까 이거 보세요. 이 절대평가. 대학교에서 이 성적표를 보면 좋아할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상대평가에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통 정도까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니까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통을 공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공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2학년 때 어떤 과목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확통을 안 듣고 경제 수학 들어도 되고 수학 과제 탐구 들어도 괜찮아요. 거기는 훨씬 공부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내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영되는 점수에 어차피 똑같이 절대평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하게도 저거는 학교가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저 배치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학년 때 확통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 학교가 아마 내년에 거의 그대로 갈 거고요. 내년에도.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편하게 확통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만 듣는 거. 그래서 이과 쪽 지망하는 아이들은 기하를 듣고요. 문과 쪽 지망하는 아이들은 확통을 듣는 쪽으로 선택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희 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교들이 한 2년 정도 새로 바뀐 교육과정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년 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번째,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 지금 고3 애들 제일 불쌍하죠. 그다음 고2 애들 조금 불쌍하고, 고1 애들, 지금 고1 애들까지도 약간 괜찮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이제 다 경험에 의해서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예비 고1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다 정리된 상태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고 고등학교 지원하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지 뭐 낙중대 보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낙중대 학교 시험 어렵고 내신 따기 힘들고요. 영동여고 정말 힘듭니다. 여학생들 뭐 내신에 거의 목숨 걸고 있죠. 그죠? 싸우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영어 이런 것들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안 태어난 걸 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신 따기 어려운 것들, 뭐 어려운 학교들 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도 그리고 어머님들도 뭔가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남은 게 뭐냐면, 그 선택의 결과를 기다려서 결과가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기뻐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이, 우리 아이와 같이 한 우리의 선택이 정답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함께 웃는 게, 고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남아있는 3년 동안 잘 안 바뀔 거예요. 사람이 금방 바뀌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님들도 사실 잘 안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죠? 맨날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후회하는 생활을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씩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1번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2번은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학을 잘 아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 바르게 공부시켜 보려고 합니다. 입학 테스트는 11월 22일에 있고요. 물론 이제 상시적으로 입학 테스트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보는 날짜로 20일, 요번 주 일요일입니다. 요번 주 일요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개강은 12월 7일에
저희가 개강을 합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좀 밀려가지고 저희도 일주일 민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일주일 뒤에 개강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수업이 일주일 빠지면 진도 빼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합의점 12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하고 저희 학원은 12월 7일부터 실제 고등학생이 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달려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까지 입학 테스트 보시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을 일단 이제 방송 종료가 되면 질문 있으신 것들 질문 개별적으로 좀 받아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